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집중토론 지창환입니다. 농촌을 떠나는 교사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도시로 가기 위해서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는 것까지 불사할 정도입니다.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은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럽니다. 언제부턴가 학생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교사들까지 짐을 싸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는 장만채 전라남 도교육감과 국회 교육위원회 박혜자 의원, 그리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대표 모시고 교사 이탈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전남의 교육 여건과 정책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광주 전화 376-0600번. 토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인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장 교육감님, 어제 안녕하세요. 수능시험을 봤어요. 예. 네, 좀 어려웠다고 하던데 예. 우리 전남 학생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전남 학생들 아마 실력 발휘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교육감께서는 동남아 4개국 다녀오셨는데 예. 순방 성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전남에서는 매년 한 12,000대 정도의 PC를 이렇게 교체를 해줍니다. 그게 한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주는데 저희 전남에서는 그게 이제 폐기되는 컴퓨터이지만은 제3권에 가면 정말 최신의 그 컴퓨터로서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부탄, 태국 이렇게 갔습니다만 그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환영도 해주고 학생들 교육에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나름의 이제 성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우리 전남 교사들이 이제 광주 임용시험에 대거 지원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예. 이제 광주 초등 임용시험에 이제 289명이나 지원을 했던데 썩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전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남이 여건이 좋아서 많은 선생님들이 몰리는 전남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빠져나가는 전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의 책임자로서 무엇보다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농어촌이 어려운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농어촌에 학교가 붕괴되고 또 농어촌 지역사회가 붕괴난다면 그 피해는 머지않아 광주하고 대도시로 이어집니다.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 되지 않고 버팀목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광주나 서울이 뻗어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혜자 국회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시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교육자로, 그리고 전남에서도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 전남 교육 여건에 대해서 이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이제 전남 교사들이 이렇게 광주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글쎄요, 지금 뭐 교육감님께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게 이제 물론 농어촌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도 떠나고 학생도 떠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또 이것이 이제 역으로 학생도 떠나고 교사도 떠나면 농촌은 더 황폐화가 되겠죠. 또 농촌의 그 고령화 현상도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그 교육 격차가 결국은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가 될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의 또 학습권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걱정이 많으시다. 네, 정교조 전남지부 장주섭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광주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이제 우리 전남 현직 교사예요. 이렇게 많은 경우는 이제 처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전국적 현상이기도 해요. 강원에서 서울로, 경북에서 대구로, 그리고 역시 전남에서 광주로. 일반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최근 들어 그 증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 증가 추세죠? 네. 네, 학부모 대표로 광주 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의 조형곤 정책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전히 목소리가 크십니다. 고맙습니다. 농어촌 교사들이 이제 도시로 이탈하는 이 현상.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더더욱 가슴이 아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농촌 교육의 문제, 또 도시와의 그 격차, 이런 재반 여건을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조금씩 그 처방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이지 전남이나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학습권 보호 차원, 우리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시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대로 그 부모들 만나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왜 시골에 가면 6, 7명이 한 반이던데 우리는 36명씩 놓고 선생님 사랑을 못 받지 않습니까? 도시 아이들은 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건 예. 한국 교육의 문제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전남 교육 전반의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는데 먼저 전남 교육의 현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도시로 이제 전남 교사가 떠나면 교사 다시 뽑아야 될 그런 이제 우려가 생기는데 네. 당장 이제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제 차질이 좀 우려가 돼요? 교육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들이 임용과사를 볼 때, 교사를 채용할 때 약 15% 정도의 예비 합격자를 둡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면은, 현직 교사가 타시도로 전출하는 것이 약 8%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임용고사를 보면 15% 정도의 예비 합격자를 두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하나 할지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온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교사분들이 더 수준이 높은가요? 그러면 예비 합격하신 교사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임용고사 100점 만점에 당락을 되게 0.01점 차이로 이렇게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 90점이냐 89점이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 수백 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89점과 100점은 사실 실력의 차이가 없는 것이고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정과 열정이라고 봐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광주나 뭐 서울로 이제 지원한 그 초등교사가 한 3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한 200명 정도 합격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 200명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임용고사 할 때는 작년까지는 15% 정도의 예비 합격자를 둡니다. 예. 그리고 항상 예비 합격자를 두기 때문에 그동안에 8% 정도의 이동이 있더라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이 이렇게 현장 교사를 발령낼 수 있었는데 이번엔 좀 과다한 게 해서 저희들이 한 20% 정도의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전남에서 교원 임용고사를 보면 좀 쉽겠군요. 예. 20% 추가 합격 범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지금 더. 그 현실적으로 광주하고 수도권의 대도시하고 전남하고 보면 아무래도 약간의 점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 실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당장 예. 떠나지 않더라도 예. 선생님께서 맞아 내가 광주로 다시 임용고사를 봐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수업 준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임용고사 준비를 더 하시겠죠. 네. 그럼 임용고사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예, 임용고사를 하면서 수업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임용고사 준비를 한다면 모르지만은 임용고사 준비 자체가 또 선생님들의 공부입니다. 그게 또 학생들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도 대학에 있었고 우리 박 기자님도 계셨지만은 가장 열정과 사랑이 있을 때는 초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소명의식을 갖습니다. 학생들에게 헌신적이지만은 그게 한 2, 3년 지나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그 단물이 다 빠지게 됩니다. 전남에서 이동한 선생님들이 되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2년 반인데요. 2년 반 정도 되면은 우리 전남의 열정을 사랑을 다 뺏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열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간에 학생들과 접촉을 통해서 또 현실 속에서 교사로서 정말 그 체득되는 경륜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선생님이 여기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 애들이 받는 그 상처도 클 터이고 예. 저는 여러 가지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제가 잠깐만요. 학부모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감님은 걱정을 크게 안 하시는 것 같고, 예. 이제 그 임용고시 준비하느라고 이제 아무래도 수업에 좀 등한히 할 수 있다는 예.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이 분들이 떠나면 역시 이제 그 교단에서 학생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선생님 제발 젊은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 이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는 젊은 선생님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 학부모들의 의견 매우 많거든요. 저는 이제 열정과 애정의 조건으로 보면 젊은 선생님들이 또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경륜 있는 또 선생님들이 또 학교에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임 선생님과 또 경륜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한 건데, 네. 뭔가 자기 근무 지역을 떠나서 도시로 가려고 한다. 이 얘기는 그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 난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 자녀 교육도 그렇고, 내가 교사로서 문화적 환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여쭤본 건 학생들이 어떻게 피해를 안 입을까요? 글쎄,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시험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상의 그 공부, 그걸 통해서 수업에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사실 예컨대 선생님이 다른 어떤 대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가르치는 과목 외에 다른 걸 공부한다라면 문제죠. 그런데 교원 임용고시라고 하는 건 결국은 훌륭한 교사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뽑는 시험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점들, 이 시험 방법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교직 경험이 없는 초임자들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결국은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선생님들 각자의 몫이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이제 합격을 해서 떠나는 이제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경륜 있는 선생님을 이제 아무래도 1년이라도 받아들이니까 이제 좋을 수 있는데 전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학부님, 우리 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제가 실제로 학교 지역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은 학부모님들 요구가 젊은 선생님 보내달라는 것이 대부분의 요구입니다. 아니 근데요, 교육감님. 떠나는 선생님들이 보통 몇 년 차에 떠나게 되십니까? 2년 반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2년 반, 3년 그 정도라면 그때면 이제 교사로서 말하자면 체험도 2년 정도 통해서 쌓이고 열정과 어떤 경륜이 접합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요, 저는 졸업하고 교대 졸업하고 선생님이 됐을 때 가장 뭐 열정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별반 공감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박 기자 의원님하고 좀 다르는데요.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느냐가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지, 교사가 어떤 교육적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대학이라면 그게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참 열정과 사랑이 토론자분들이 초창기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10년씩 20년씩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열정과 사랑이 없나요? 그때가 소명감이 가장 강할 잠깐만요. 이제 전남의 교사들이 300명이나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교육감님 상당히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우리 이제 전남의 교사들이 이렇게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의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전남보다 더 산간 벽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는 기회가 되면 서울에 가서 살고 싶다. 내 자녀를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고 나도 서울의 그 문화적인 혜택, 공연 이런 걸 좀 누리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의 솔직한 그 마음, 그것이 그 국가 공직자로서 교원으로서의 어떤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사명감을 버리고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솔직한 표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도서상간 시골에 있는 학교들 학생 숫자가 30명에서 50명 정도 학교들도 상당수가 되고요. 전체 학생 수가 한 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 한 반에 6, 7명 있는 학생 수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할 때는 한 학년에 한 7, 80명 정도 돼가지고 이런 아이도 만나보고 저런 아이도 만나보면서 그렇게 좀 박진감 넘치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도 무기력해지고 선생님들도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어떤 교육 환경에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 실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생활여건 지원 대도시 가서 한번 근무하고 싶다. 그다음에 좀 열정적으로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 많은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고, 다른 분은 떠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임용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도시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예. 먼 출퇴근 거리, 예. 안정되지 않는 생활, 도시 학교와 농어촌 학교의 업무량의 차이, 또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문화, 이런 등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 문제도 이렇게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 문제의 좀 근본적인 원인은 전남 지역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어떻든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에서 그 원인이 있다. 여건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내적으로 좁혀서 미시적으로 살펴본다면 학교 내 교육 환경 그리고 근무 여건의 열악함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사의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 문제,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운영 등 또 5시까지 학생들을 관리하고 네. 하다못해 통학버스까지도 탈 때까지도 관리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량도 있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예, 잠깐만요. 예.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근무 환경이 열악한 조건이다. 전라남도가. 예. 예. 그래서 뭐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출퇴근 거리도 좀 멀고 업무량도 많고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잠시 들어보면 교육감님이나 우리 정교조 이제 지부장님은 그 떠나는 교사들을 비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떠나는 교사들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교사분들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더 좋은 여건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고 개인적인 또 사정도 있죠. 미혼 뭐 여교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애를 가진 그 엄마 입장에서 여교사들은 또 아이를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시키고 싶죠. 그래서 예. 떠납니다. 그 떠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나 남겨진 이제 떠나가는 선생님들로부터 그 소외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전남의 여건이 이제 교육감님 시각과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 제가 느꼈을 때는 아이들은 선생님도 우리 학교를 떠난다. 1년이면 이 선생님 떠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갖는 그 심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박탈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매번 그 선생님이 바뀐다? 참 이것도 저는 아니요. 지금 현재 전남을 떠나는 선생님들은 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예. 전체. 그러니까 그 영향은 거의 미미하고요. 사실 전남의 가장 큰 문제는 전남의 선생님들 중에서 35% 정도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전남의 선생님들 중에서 광주에 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편한 거죠. 출퇴근 불편이다? 그것이 예. 그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좀 예. 다른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예, 지금 떠나는 이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과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 근교의 시골 지역의 선생님들이 영국 런던 도시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업무량이 너무 많고 예. 문제 학생들이 너무 많고 학교 예. 폭력, 지도해야 될 학생 숫자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근교에 가보면 학생 숫자도 적고 업무량도 굉장히 적고 뭐 쾌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 시장님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열악한 교육 환경이 아니라 뭐 때문에 떠난다고?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그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살고 싶은 지역이 있는 거죠. 살고 싶은 지역이 하고 싶어서 그 문제가 이게 지금 출퇴근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하고 같은 그렇습니다. 맥락인데요. 나는 내가 내 집 가까운 곳에서 그 짧은 거리에 출퇴근하면서 좀 더 쾌적하게 좀 더 내 시간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그 솔직한 욕구가 가장 근본이라고 봐요.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저는 교사이고 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내적인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어쨌든 그 시골 소규모 학교일수록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문화. 그래서 교사를 춤추게 하지 못하는 교사의 자존감과 교사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학교 문화에 그 영향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가령 광주 같은 경우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통해서 교사를 춤추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고 또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무의 의결기구화를 통해서 교사가 학교에서
자기 주체성을 발휘해가지고 역량을 발휘해서 교사 자신이 춤출 수 있고 그럴 만한 여건들이 마련됐을 때, 즉 수평적 리더십이 작동돼서 쌍방향 소통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이제 문화가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교사들이 못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교사들이 떠나는 이제 이유가 한, 7, 8가지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7, 8가지 중심으로 해서 이따 대안을 한번 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하나 좀 하고 대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환경은 조금 열악하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평가들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교육자로서 소명의식, 그리고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좀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옛날 그 진정한 스승상, 이런 대목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전남의 교육 환경은 광주보다 훨씬 좋습니다. 단 뭐가 문제냐면 주거지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남의 선생님들의 35%가 광주에서 거주합니다. 그래서 전남의 교사의 대부분의 민원은 광주 근방에 인사를 시켜달라는 게 대부분의 민원입니다. 예. 이 사실은 광주라는 것이 광주하고 전남이 옛날에 같은 생활권이고 문화권인데 전남의 중심에 있는 광주가 빠져나감으로써 교육감님, 만약에 바꾸어서 정말 농어촌이 더 교육 여건에 관계없이 주거가 더 문화적이나 시설이 좋다면 아마 그분이 그 주거지를 옮기실 겁니다. 그런데 주거지를 옮기지 않고 도시에서 여전히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농촌으로 내려가 산다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건이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농촌으로 내려가 살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전히 직장은 농촌이어도 도시에 거주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잠깐만요. 지금 이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교육자의 소명의식, 진정한 스승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진부한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마 교대를 다니날지 4대에 입학했을 때부터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그래서 교단에 처음 발을 들일 때 가슴 설레고 그때 교육에 대한 포부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열정과 사랑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남의 경우는 혁신학교,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가 있습니다. 무지개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노동 강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몸소 감내해내면서 그것은 교사의 자긍심과 교사의 자존감들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교사는 춤추는 겁니다. 이런 자발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당국의 특히 교육감님의 보다 확실한 혁신학교를 더욱더 많이 키우겠다라는. 근데 그 부분.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발성 있는 환경을 만들면 교사들의 소명의식이랄지 이런 걸 키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남 지역을 더 이탈하지 않게 만들 거다. 저는 이렇게.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염려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광주가 학교 자치 조례를 주민 발의를 통해서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놨어요. 지금 세미나를 토론회를 했고 공청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학교 자치 조례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았더니 예컨대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에 대해서 누구도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잠깐만, 조시장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들이 춤추게 하는 그 환경, 이게 소명의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십시오.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학생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 이 사명감이 어떤 그 교무회의를 활성화시켜준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가르치려고 하는 투철한 의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든요. 아무리 여건이 안 좋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조 실장님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교사의 평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교육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떠나는 교사들 대안은 없는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전남의 교사 이탈 문제 지금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생방송 중에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화 376-0600번. 토론 내용 의견 있으시면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자, 그럼 대안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떠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열악한 교육 환경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런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아까.
저 교육감님께서 열악한 교육 환경이 아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 환경은 좋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과 주거 환경은 구분해서 봐야 되겠지만 예. 교육 환경은 좋다라고 하는 게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6개 시도에서 전라남도가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가 가장 높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교육 예산이 학생 1인당 정부가 투자하는 교육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원 확보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거, 교육 정책이라고 하면 예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많냐면 학생 1인당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 경기보다 2배가 많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그런 걸로 봐서 교육 환경은 충분하다. 그럼 교육 환경은 좋다. 예.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남의 교육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이동은 근본적으로 정주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온다고 정주 여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주 여건에 따른 임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전남에서는 작년부터 지역 제한형 교사를 따로 뽑습니다. 네. 전남 전체, 그동안은 전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임용고사를 받습니다만은 예. 앞으로는 도서벽지 또는 권역별 보다 더 세분해서 선생님들께서 임용과 바탕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를 뽑을 생각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대안은 동의합니다. 섬이나 농어촌에서 근무하실 선생님들을 따로 따로 뽑는다는 뽑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지금 어떻게 시행을 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몇 년 차 정도 지금 됐죠? 올해 처음으로 뽑았고 예. 내년쯤 뽑아갑니다. 아직 발령은 안 났는데. 발령 난 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 뽑은 사람은 금년에 발령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년을 근무해야 되나? 8년입니다. 8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해서 정착이 되면 이런 현상은 줄어들 수 있겠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교대. 아니 근데요, 예. 교육감님 굉장히 말씀 중에 이제 그 뭐 낙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논리에 따르면 2년 반 정도 지나면 단물이 다 빠진다면서요. 예. 그래서 떠나가는 게 더 좋으시다고 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신규 교사로 대체가 되면 예. 더 열정과 사랑이 있는 예. 교사들이 온다. 예.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그냥 내보내시지 예. 뭐 8년을 묶어두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0.5%니까 그 0.5%의 신선한 피는 계속 이렇게 순환돼 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농어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제 교사들을 따로 특채하는 것이 이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박혜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결국은 이제 그 교육 여건이 우수한 곳, 특히 이제 교사들은 아무래도 다른 그 계층에 비해서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 열정이 좀 대단한 것 같던데 그 자녀들이 그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떠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지금 전남의 경우는요, 제가 이제 그 과학고 입학한 학생들 수를 조사해봐도 전남 내에서도 군의 그 격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령 그 시단위에서 과학고나 우수한 대학을 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또 이제 그 군 단위, 면 단위, 또 특히 이제 도서벽지 지역 가서 보면 지난 10년 사이의 교사 수도 뭐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남의 그 교육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시 단위하고 사실 그 도서벽지 지역하고 이렇게 일괄해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전남도에 근무를 했을 때에도 가령 신안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를 뽑습니다. 6개월마다 이동해버리고 없어요. 네. 맨날 공석이에요. 그래서 맨날 6개월마다 사회복지사가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남도도 아직 그 비율이 우리 교육감님의 말씀에 따르면 크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그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을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뭐 묶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여건을 개선해주는 긍정적인 노력. 그래서 뭐 어떤 인센티브를 훨씬 더 준다라든가 더 우대해 준다라든가 주거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준다라든가 또 교사들도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뭐 문화적인 시설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알겠습니다. 다 그럼 해법 복합적으로 한번 작용을 모색을 하죠.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임용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그 임용 방법을 달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임용된 다음에
그 정주할 수 있는 그 관사랄지 여러 가지 그 숙소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또 네. 저희들이 돈도 지원해드리고 또 벽지에 있는 경우는 승진의 가산점도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인사 규정을 개정해서 권역별 인사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권역에 사시는 분이 서부권역으로 이렇게 발령 난다든지 정말 엉뚱하게 발령 나지 않고 자기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인사제도를 인사를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현재 농산어촌으로 발령 나신 교사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정책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되고 있는 게 교대 추천 입학 및 의무 복무 제도, 예. 그리고 도서벽지 근무 예정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산점 제도,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근무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농산어촌 지역 교사 수당 제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토교사제라고 이를테면 아페도 출신 고등학생이 교대를 가고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교사 자격증을 얻고 왔을 때 이때는 정주 여건 상관없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이때 페스탈로치 정신이 애양심이 발휘되고 그때 지역과 교사와 학교가 하나의 교육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향토 교사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군대 면제 제도를 남학생들의 경우는 다시 한번 시행해보면 어쩔까. 예. 이런 생각도 고육지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 이따 박 기자 의원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전남 교사 이탈 문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의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지금 여수에, 현재 여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여수에서 근무하는 교사세요? 예. 선생님인데,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박현권입니다. 예, 박 선생님. 네. 예, 오늘 토론 보시면서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시골학교에서 근무해봤는데요. 예, 일단 시골학교는 수업 실수는 작으나 예. 잡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사 발령 난 후에 예, 교사로서의 사명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 잡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내가 이게 지금 교무행정사인가 예, 아니면 이게 교무행정직인가 이게 딜레마가 빠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사명감으로 인한 이제 그런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활 여건인데요. 예, 이제 제가 처음에 시골 근무할 때는 관사가 부족해서 민박집에서 생활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사가 있더라도 좀 창구 같은 그런 관사에서 살았는데요. 예, 요즘엔 그래도 조금 관사가 좀 잘 지어지는 형편이어서 그거는 조금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우선 시골학교지만 이렇게 좀 더 단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무 행정사나 예, 아니면 계약직 선생님들을 좀 더 배치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생활 여건으로 관사를 좀 더 이렇게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마지막으로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예. 올해 임용 제도가 이제 지역 TO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근데 8년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나갈 수 있고, 근데 그 안에 시험을 무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어차피 우리가 시골에서 살면은 4년 근무하면 이제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 TO 연수를 8년이 아닌 4년으로 줄이고, 예. 오히려 그 4년 동안은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만들면,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발령받으면 4년 정도는, 4-5년 정도는 최소한 안정적으로 그 시골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예, 박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예. 박선생님 저 실례지만 지금 교육 선생님 연차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저는 올해 4년 차고요. 4년 차요? 네, 제가 그 서울에서 이렇게 다 살고 모든 게 서울에서 있다가 시골로 내려왔는데요. 예. 시골에서 정말 이렇게 근무할 때 가장 제가 이렇게 꿈꿔왔던 게 조그만 이게 학생 수가 적어서 내가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 오히려 그게 첫 번째 문제인 딜레마로 빠졌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예. 다른 도시나 서울로 다시 갈까 이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박 선생님은 이제 생활 여건도 열악했고, 특히나 잡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내가 교무 행정직인가, 이런 이제 자괴감, 괴리감을 느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먼저 이 문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잡무가 너무 많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 50명 근무하는 학교하고, 농어촌 9명 근무하는 학교하고, 업무는 학교 업무의 총량은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잡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 전남교육청에서 그동안에 대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모든 학교에 대해서 교무행정사를 한 명씩 기본적으로 드렸고요. 배치를 했고 2명을 한 절반 정도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금년에 약 190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를 해서 내년 정도 되면은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2명씩 배치를 해서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경감을 시켜드릴 생각입니다. 예. 저는 좀 우리 대한민국의 교직원들께서 잡무 경감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예. 학부모 입장에서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르치는 일이 정말 칠판에 서서 쓰는 것,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성적표를 작성하거나 아이들의 그 급식을 점검하거나 또 어떤 가난한 정도를 파악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을 정말 아이들의 반편성하는 문제까지를 행정직한테 떠넘긴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그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문제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전화하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지금 우리 시골의 가장 문제는 농촌학교 선생님들께서 자기 자녀의 교육을 농촌학교에 맡길 수 없다라고 진단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 잡무 경감. 이제 우리 조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예. 물론 선생님들께서 교육 활동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네,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전남교육청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1년에 발생되는 그 공문의 양이 11,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약 90% 정도가 단순 공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0% 정도를 경감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외에 통계 처리를 할지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행정 업무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육 활동에 관한 행정 지원 업무는 당연히 선생님들, 그건 선생님 이외에는 다른 분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90% 정부 경감이 할 수 있다고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도 학교 자율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과부의 지침 수백 수천 가지를 폐지하고 교육청에 이관하고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아니요. 돼요. 우리 국회에서 요구하는 학교 현장에 요구하는 문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바로 그거입니다. 예.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느끼는 가장 큰 행정 업무는 국회의원분하고 국회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도의회, 도의회, 지방의회. 시의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국회 시의회 정도에서 저는 좀 업무를 좀 경감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 실장님. 네. 교원 업무 정상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잡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잡무 경감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교사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예, 얘기가 장지 부장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예. 이해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나친 잡무는 좀 줄여야겠죠. 예. 여기서 일단락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신, 전화 주신 박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지역티오 연수 늘리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시장님께서 네. 이제 교사들이 농촌에서 우리 자녀를 농촌 학교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떠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주 농촌의 자율중학교가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화산중학교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폐교 직전까지 갔던 그 오지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이제 서로 가고 싶은 학교로 돼가지고 그 서로 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립 학교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형태로 시골 학교가 좀 뭔가 확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농촌 교육이 경쟁력이 있구나. 농촌에서 교육을 받으면 대학 가는데 유리하기도 하구나. 이런 교육 경쟁력을 만들어 놨을 때 농촌의 부모들도 떠나지 않고 농촌의 거주 환경 자체가 사실은 거주 환경이 뭐 영화 보는 것이 거주 환경이 아니고요. 뭐 옷 사러 가는 게 거주 환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학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교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녀의 교육 환경,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농촌의 교육 경쟁력이 좋으면 왜 떠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남 교육의 경쟁력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뭐 짧게 좀 이야기해보고 가죠. 예. 예. 그 모든 교사가 전부 자기 자녀를 이렇게 도시로 보내는 건 아니 거고요. 예. 어쨌든 부분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농촌에 정주하고 있는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남에도 대기자가 수백 명이 있는 그런 좋은 학교들, 공립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좋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예. 저는 농촌 학교를 이제는 그 적정규모 학교, 또래 집단 효과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육감님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전남에서는 이제 학생들도 우수 학생들도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떠나고요. 뭐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교사들도 많이 떠나고 그래서 전남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대목은 반드시 그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우리 전남의 농어촌 학교의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역 현장에 자율성을 주어서 그 특성에 맞는 학교로 갔을 때 왜 학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일견 동의하는 게 지금 최근에는 뭐 서울에 계신 학부모들이 제주도까지 그 기러기 생활을 한다라는 뭐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주도에 좋은 학교가 생기면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어촌에서도 정말 그 도시의 그 삭막함과 달리 농산어촌의 특성을 살려주고 또 그러한 그 환경이 그 마련됐을 때 자연히 뭐 농산어촌 학교가 더 좋겠다. 뭐 도시의 그 치열한 그런 그 경쟁보다 또 그 도시에서의 그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보다 정말 농촌 지역의 학교에 가서 정말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물 맑고 공기 좋고 별이 총총 뜬 뭐 학교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 저 교사나 학부모들을 그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정말 보내고 싶은 학교, 정말 교육 과정이 우수한 학교, 그다음에 창의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실 우리 말씀하신 그 전남의 교육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게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의 교육을 어떻게 기초부터 최종적인 결과를 낼 때까지 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에서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할고 중학교는 어떻게 할고 고등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교육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 작업을 해서 아마 금년 말까지 해서 대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남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래서 거점고등학교, 자율형 학교 확대, 그 다음에 마이스 고등학교 확대, 그 다음에 또 특성화 고등학교의 강화, 이 큰 틀에서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그 체질에 맞게끔 재편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나오셨으니까 혹시 뭐 학부모도 좋고요. 뭐 이런 저 시스템은 좋겠다 뭐 제안할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그 제도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9년은 그래서 그 내 집 가까운 곳에 강제 배정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나설 수 있을 때, 광주에 있는 이 학교가 보니까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6명밖에 안 되고
정말 모든 그리고 또 대학 입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반영되는 게 있고 참 좋은 학교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요. 저희 학부모들은 어디 시골이라도 다 찾아갈 저 자세가 돼 있는 게 대한민국 학부모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로 그리고 또 그 좋은 학교 환경 구축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 전남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학교가 좀 더 많아요. 자율형 공립고를 7개나 지금 전남에서는 지금 이번에 선택해서 예, 장지부장님. 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교육감님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송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예, 별량중학교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구례에 있는 무지개학교, 그리고 장흥, 해남 이런 조그만 학교들이 50명에서 60명, 70명으로 한평에 있는 신광중학교도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가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점차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경제연구원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정도 현재 870만 되는 인구가 2015년, 2020년을 거쳐서 약 150만 정도 는다라고 하거든요. 예. 조금씩 이제 그 이농 현상이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후 농어촌 특성에 맞는 학교 시스템을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토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전남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뭐 없는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뭐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30초 정도씩 듣고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예, 조 시장님부터 하시죠. 예. 네. 우리 고장으로 뭐 놀러 오세요, 여행 오세요 이런 광고를 너나 할 것 없이 서울의 지하철 광고에 나옵니다. 저는 그런 지하철 광고에 예컨대 곡성교육청에서 뭐 여수교육청에서 우리 교육 환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장지부장님. 예. 그 좀 본질적인 문제로 현재처럼 경쟁을 위주로 하는 그 지식 중심 입시주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도농 간의 이 격차나 차별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 전체 교육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 줄 세우기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예. 그리고 학벌 사회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안 될 거다. 이런 박혜자 의원님. 글쎄요, 저는 오늘 그 토론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문제의 출발은 어떻게 하면은 그 교사들이 그 떠나는 문제를, 농어촌을 떠나는 문제를 우리가 그 해결해 볼까 이렇게 출발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전남의 교육 여건을 강화시키자. 이제 학생 떠나는 문제로 사실은 그 방향이 회귀해 버리는 이제 그런 그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전히 중요한 것은 그 전남의 그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좋은 여건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교육감님. 말씀하시죠. 전남이 교육 경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전남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전남 교육을 살리고 농어촌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을 탄탄히 해서 고등학교 때 정말로 원하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은 물론 이제는 교사들까지 도시로 떠나는 현상 참 씁쓸한데요. 그렇다고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떠나는 이들을 마냥 탓할 수만은 없겠죠. 결국은 자녀들을 우리 지역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춰야 하겠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고민을 거듭해서 근본적인 묘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집중토론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